현재 혼란한 크립토 시장에서 섣부른 예측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예수금을 늘리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은 시황과 더불어서 10월의 코인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상승 전환 시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시장 전반의 신용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 비트코인과 관련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융 시스템 불안이 심화되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장중 0.96%에서 마이너스 1.17%로 급변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락의 핵심 배경은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입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손실로 처리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담보권 행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파산한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였다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날 빅스는 22.63% 급등한 25.31을 기록해 시장 공포 심리를 뚜렷이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신용 불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잠재적인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일부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반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10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자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어 비트코인의 반등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는 단순한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신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공포심리가 강화되는 단기 구간에서는 암호화폐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재유입될 경우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공포 속에 코인 시장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양적 긴축 QT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곧바로 강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응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7.3%, 12월에는 99.9%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올해 안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완화 신호는 과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매우 강력한 상승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말 랠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과 ETF 거래량 증가도 상승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위험선호 회복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금리 인하 전환 시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11만 5천 달러대에서 저항을 받은 뒤 3% 이상 하락하고 이후 추가 하락하여 단기 하락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론 네트워크를 통한 테더 USDT 자금 약 5억 9천만 달러가 바이낸스로 유입되면서 이는 매수 신호인 동시에 변동성 확대의 전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과 고래 지갑 활동 증가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석 플랫폼 알프렉탈의 조아우 웨드슨 CEO는 비트코인이 10월 10일 저점을 다시 시험할 확률을 60에서 75%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11만 7천 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4,2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열 신호가 뚜렷해졌습니다. 금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91.8로 치솟으며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 자산의 과열 이후 디지털 자산으로의 자금 회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피트불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만에서 10만 3천 달러 구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한
중장기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칼문 역시 10월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며 저점 매수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1월 초를 앞둔 매수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1월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세를 보이는 시기로 데이터상 상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4분기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은 79%에 달했고 2020년 168%, 2017년 215%, 2013년에는 무려 480%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평균 상승률은 46%로 10월의 2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강세 패턴과 더불어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디지털 해지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보고서 비트코인 독보적 분산 자산에서 지난 5년간 주요 지정학적 충격 6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높은 가치 방어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나 글로벌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도 비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를 유지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플래시 크래시로 10만 2천 달러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빠르게 11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공포심리가 완화되면서 바이 더 딥 전략이 다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급락 후 저점 매수세가 시장을 반전시켜 왔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와 유동성 회복, 그리고 전통 자산의 과열 조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역사적 패턴과 거시 환경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궤도 위에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움직임과 스트래티지의 답답한 상황에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투자자분들도 이제 떠나가고 있으며 이제 스트래티지 주식은 최후의 저항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0월이 되었음에도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 거시경제적 요인과 시장 내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의 고조,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달러 강세 지속, 시장의 불안 이슈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크립토 시장 전반의 긴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역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돌발적인 트럼프의 발언과 미중 무역 갈등 이슈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 변수이며 이에 따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팟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정체된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국면에 들어서며 시장의 단기 매도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 자산보다는 금이나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의 구조적 흐름은 서서히 전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온체인 지표인 MVRV 스코어, SOPR, LTH 공급량 비중, 그리고 ETF 순이익 데이터 등을 보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기적 상승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에는 미국 채수익률이 완화되고 시장이 연준의 금리나 시점을 선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트래티지 주식의 향방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래티지의 상승 시나리오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될 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경우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모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 엠나브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전환사채 및 우선주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조달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한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 역시 상승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기관 투자자와 인덱스 펀드의 강제 매입이 발생하여 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일부 금융 매체에서는 스트래티지가 편입,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 편입 기대감은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트래티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시나리오에는 여러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스트래티지는 레버리지 구조상 더 큰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스트래티지의 주가 반등을 촉발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비트코인 시장이 반전의 신호를 보이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가 스트래티지의 초기 상승 모멘텀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하순부터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의 회복, ETF 순이익 증가, 달러 약세 전환 등 긍정적인 조짐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이후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유동성 회복과 함께 시장이 본격적인 위험자산 랠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주가 정체는 정치 문제, 시장 상황, 투자자 심리 등 거시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 회복과 함께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전환점을 맞이할 경우 스트래티지는 그 흐름의 레버리지 버전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장 방향 전환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구간에서의 자금 흐름 변화와 온체인 지표의 개선이 실제 상승 전환의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통과한 이후 후반부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이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흐름은 반감기 이후 일정 기간의 조정 및 축적 구간 유동성 회복 대세 상승의 순환 패턴이었습니다. 이 주기는 네 번째 반감기에도 유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사이클 종료라기보다는 오히려 중반부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체인 지표 역시 이전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것처럼 MVRVG 스코 지표와 파이사이클 탑 지표, 리얼라이즈드 호들 레이시오 등 대부분의 장기 밸류에이션 지표가 과열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완전한 버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ETF 자금 유입 규모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글로벌 유동성 순증 추세 등 거시 환경을 고려할 때 2025년 하반기 이후 다시 위험자산 전반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가 아니라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축적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역사적 사이클과 온체인 데이터, 거시 환경을 종합할 때 향후 3개월 내 피크에 다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 전환기 이후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전례가 많아 2026년 상반기까지는 또 한 번의 사이클 피날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오랜 투자 격언 중 하나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공산당과 맞서지 말라입니다. 그런 연준과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유동성 확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과거 22년 금리 상승기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에는 혹독한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기와 유동성 확장기에 들어섰습니다. 각국은 경기 침체를 대비해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며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각국의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지의 유지, 경기 침체의 예방, 투표의 승리, 정권의 유지를 위해 남발한 법정화폐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변화하는 추세에서 저는 단기의 흐름에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으로 현재의 시점을 냉정히 진단하고 과거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으로 크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하면서 좋은 자산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